안녕하세요. 남편과 아이 한 명이 있는 유부녀인 제가 시아버지와 도련님과 한 집에 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와 도련님과의 관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밀들을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셔도 다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천하의 나쁜 며느리고 끼가 많은 형수인지 아니면 우리 도련님하고 시아버지가 여자를 너무 밝히는 그런 사람들인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나쁜 여자라고 화는 내지 마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별로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많은 약간 날라리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예쁘다고 말을 해주는 그런 20대 후반에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여자이며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름다운 미모는 어느 누구하고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지만 아이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도 스트레스 받은 건 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시내를 나가거나 클럽으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솔직히 그냥 놀고만 오려고 해도 많은 남자들이 저를 한번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볼래? 하며 저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1급 비밀인데요. 저는 남자친구는 없지만 남편이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는 클럽으로 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하룻밤도 종종 즐기는 약간 바람기가 다분한 그런 여자입니다. 저보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남자들만 여자들과 즐기라는 법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 모르게 얼마든지 여자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클럽에 가서 놀다 온다고 말을 하면 잘 놀다 와. 애는 내가 봐줄게.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근데 마누라야 부탁하는데 하룻밤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저에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남편 말은 절대 듣지 않고 제가 하룻밤 하고 싶으면 그날 반드시 하고 와요. 여자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제 남편은 여전히 클럽에 가서 춤만 실컷 추다가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친정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중3 때 잘 되었던 사업이 아버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 부도가 나버려 그 뒤로 아주 어렵게 살아왔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저희 집안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저를 죽어라 쫓아다니던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남편을 좋아하기보다는 시댁의 제역과 시아버지를 보고 결혼한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버님은 볼 때마다 말씀해 주시니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버님, 제가 항상 아버님 편이라는 거 아시죠? 사랑해요. 우리 아버님. 하고 말씀드립니다. 잔소리도 안 하시고 제가 잘못할 때도 항상 제 옆에서 제 탓 아니라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아버님이야말로 듬직한 남자 중에 남자이신 것 같았어요. 워낙 사람이 따뜻하신 분이셔서인지 제 몸을 만져도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50대 후반인데 솔직히 제 남편보다 훨씬 잘생겼고 체력도 좋으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힘이 장사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 저는 시아버지의 힘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당돌하게 아버님이 그렇게 힘이 좋으시다면서요? 그 힘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힘 좋지. 내가 힘이 젊은 사람 보지 않게 좋긴 하다만 지금 어디에 힘을 쓰라는 말이냐? 여기서? 하고 당황해하시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이 얼마나 센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당황해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양쪽 볼을 손으로 쓰다듬어 줄 뻔했습니다. 아버님,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님 은근 귀여우시다니까. 아버님, 한번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딱 이렇게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하며 자세를 잡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비를 엎드려 뽀짝을 시키는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궁심되셨지만 몸은 그 자세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의 탄탄하고 넓은 등에 얇은 원피스밖에 안 입은 저는 양 발을 벌리고 시아버지 등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푸시업을 20번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는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시며 저를 등에 태우고 푸시업 20개를 빠른 속도로 하시는 겁니다. 정말 시아버지의 힘은 대단했어요. 상상 그 이상이어서인지 놀람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게 놀래는 동안 푸시업 20번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내려오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아버지는 팔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 등 위에 엎드려버리는 자세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그 자세가 묘한 자세였고 기분도 이상했습니다. 누가 봤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자세였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몸을 재빨리 돌리시더니 저를 안아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자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버님, 이거 뭐죠? 저는 아버님 힘만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고 시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쓱 만져주시고는 우리 며느리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다며 같이 장난치고 노니 재미있다라고 하시며 제 볼을 살짝 꼬집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지만 시아버지의 당당스러운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아버님, 남편보다 힘이 좋으시네요. 남편은 며칠 전에 아버님한테 해달라는 거 그대로 했는데 한 켜도 못하는 거 있죠. 진짜 아버님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최고이신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니 시아버지는 나중에 또 힘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대화도 많이 하면서 친구처럼 장난도 잘 치고 집안일도 저에게 대부분 상의를 하는 저를 100% 믿으시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어요. 적당한 선을 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댁의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 계셨는데 부동산과 주식이 많으신 알부자십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시아버지의 재력이 좋아요. 시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제 주머니 속에 늘 현금을 듬뿍 주고 계시는데 몇십만 돈도 주시고 제가 필요로 하면 카드도 선뜻 내와주세요. 제 물주이신 셈이죠. 그렇게 오손도손 즐거운 시댁 생활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쯤 잊을만 하면 도련님은 저에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도련님과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도련님이 저에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형수, 예전에는 방울순둥이 마냥 예에 거리면서 예쁜지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 할 말 다 하고 살고 아빠한테 용돈도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인지 시집 와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편하면 지금 입고 있는 옷 보니까 속에 다 비치는데 일부러 남자들이 쓰니까 입는 거예요. 형수가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이 큰 집을 돌아다니면 저같이 혈기왕성한 남자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야한 옷을 입어요? 그거 장옷 아니에요? 에이, 보기 좀 그렇다. 형은 형수가 저렇게 입고 다니면 좀 말리지? 하는 겁니다. 지 보라고 입은 것도 아니고 옷을 제대로 구분도 못하면서 혼자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도련님도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이상한 것만 보니까 제 옷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도련님 방 지나가면 여자들이 막 욕하는 소리 들긴 한데 도련님 취향 동네 방내다 소문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장옷같이 생긴 원피스고 이게 다 비치는 정도면 전 집에서 두꺼운 후드티라도 입고 다녀야겠어요. 하고 반격했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또 시비 걸려고 준비하고 있길래 시아버지는 내가 내 형수 옷을 사줘본 적도 없으면서 보기 이상하면 안 보면 되는 거지.
내 형수 옷 입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밥이나 조용히 먹으라 하시며 도련님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도련님은 저게 어딜 봐서 보기 좋은 옷이냐며 아빠가 그렇게 형수를 감싸고 도니까 형수가 이상한 옷 입는 거 아니냐며 갑자기 남편에게 아빠가 형수 보는 눈빛이 이상하던데 형도 느끼지 않았냐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다행히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제가 이쁘니까 보는 거지 다른 감정 없다면서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고 도련님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어쩔 때는 제 옆에 와서 은근히 잘해주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기분 나쁘면 저렇게 시비를 걸고 하는데 무슨 놀부심인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예요. 시댁의 권력자는 시아버지신데 시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임대업도 하시고 전국에 빌딩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외 부동산도 많으세요. 저는 잘만 하면 시아버지의 재력으로 부도가 나서 망해버린 우리 친형집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는 당돌한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제 남편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50대라 아직 젊으셔서 90까지 사신다면 30년 이상은 같이 있어야 남편이 상속을 받는데 그때까지 가면 우리 엄마도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떠나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갈 그런 사람이거든요. 시아버지 시동생보다 체격도 작았고 체력도 터무니없이 약한 남자예요. 저는 한창 나이다 보니 그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남편은 밤마다 개업하는 곳 앞에 있는 풍선 마냥 비실비실 거리니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위기를 잡아봐도 피곤하다고 말하기 일쑤였고 만약 겨우 잠자는데 성공하면 몇 분 하다가 힘들다고 픽 쓰러지더라고요. 전 토끼랑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그의 반면에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힘이 넘쳐나다 못해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젊은 여자와 연애를 하셨고 항상 시아버지 주변에는 여자가 많은 것 같았어요. 시동생 역시 혼합형이었고 성격도 좋고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시아버지와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부사장이라서인지 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받아 빌딩주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시아버지께서 술 한잔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아버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잠옷 같은 원피스 차림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때 그 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남동생이랑 같이 남자들만의 우정을 쌓고 오겠다며 나갔거든요. 그런 우정은 안 싸워도 되니 우리의 사랑을 쌓아보자고 말을 했더니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얼버무리고 빛의 속도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자식은 아들 하나로 결정 나버린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 큰 집 살림을 다 맡아서 사느라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면서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내가 내 등에 탔을 때 정말 기분이 묘했다고 하시며 갑자기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가니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당돌하게 필요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하시며 본인에게는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돈이 많다고 하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셨고 들어주는 대신 요구 조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지의 요구 조건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친구로서 옆에만 있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시아버지 귀에 대고 원이에요. 아버님 너무 많죠?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아버님밖에 없는 거려. 제가 아버님 친구로서 항상 옆에 있을 테니 이 부탁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들어주실 거죠? 하고 말씀드리니 걱정 말라고 하시며 사랑채 금고에서 수표로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시아버지 볼에 뽀뽀를 했더니
시아버지 역시 저를 안아주셨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채에서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아버지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술이 취한 김에 시아버지에게 요구를 더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빌딩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며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니 그렇지 않아도 저와 우리 아들 앞으로 준비해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고 시아버지는 내가 내 여자가 되어줘서 고맙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활발산처럼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남자 중에 멋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제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게 마누라 대하듯이 다정스러워 보이던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아버지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 애착이 많은 여자인 건 알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뜨끔했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돈도 물론 좋지만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걸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를 남자로서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대놓고 말을 하니 놀랬다고 하면서 이제 어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용히 이혼해주면 이 집에서 나갈게.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하고 관련된 일들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않았고 알았다고 하며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자기 험담은 하지 말고 이야기 잘 해주라 하며 부탁을 하더군요. 아마 물려주실 재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화를 내며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자기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 그 정도면 시아버지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한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도련님은 저에게 오더니 제 귀에 대고 형수 아버지하고 사고쳤다며 나랑도 사고쳐볼까? 하며 저를 갑자기 건드렸습니다. 시동생은 완벽한 남자인데 은근히 나쁜 남자 기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는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형은 아까 애기 데리고 캠핑장 갔으니 같이 술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도련님까지 이 일을 알아버렸으니 정말 머리가 아파왔고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도련님의 협박에 그럼 같이 오늘 한 잔 마셔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가니 도련님은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 저를 봤을 때 너무 좋아서 사랑 고백하고 싶었고 계속 그 기회를 엿봤는데 놓쳤다면서 오늘이 그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수처럼 지적이고 이쁜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매일매일 제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도련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게다가 매번 저에게 트집을 잡고 욕만 해대고 시비 거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사랑의 감정이 싹 틀 수 있는지 저는 도련님에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고백 받아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 도련님은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아주고 젊은 나의 사랑을 무시하냐면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제 손을 잡고 자기 품으로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면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에 대해 저희 집 식구들이랑 친척들 모두에게 다 소문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었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어요. 친정엄마와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 얼마나 기가 막혀야 할까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도련님에게 그럼 그 사랑을 받아줄 테니 비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건지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도련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을 했고 도련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시아버지께서 아시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은 아버지에게는 무덤까지 갖고 갈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절대 오늘 있었던 일 가지고 협박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협박하게 되면 저도 못 참고 시아버지에게 말을 할 거라고 하니 역시나 도련님은 시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말하면 재산도 못 물려받고 혼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쫓겨날 거라며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솔직히 제 자신도 이 엄청난 현실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이혼 준비 중이고 시아버지와 도련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를 욕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